위원장이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 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주목해봐야 할 언론 보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강력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이제는 비판하기도 지친다는 말이 나올 만큼 언론의 잘못된 보도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제는 비판하기도 지친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하셨는데요. 어떤 보도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지금 보도되고 있는 사건 가운데 김태현 사건이 있죠. 네. 지난 3월 서울 노원구에서 세모녀를 끔찍하게 살해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이 김태현에 대해서 보도는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김태현은 살인, 절도, 특수주거 침입, 정보통신망 침해, 그다음 스토킹 같은 경범죄 처벌 위반 등 5개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예. 문제는 이 보도에서 부적절한 사건명을 계속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를 떠올리게 하는 방식으로 사건명을 명명하지 말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수의 언론은 노원 세모녀 살인 사건, 세모녀 살해 사건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피해자 중심으로 쓰인 사건명은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유발하고 사건의 본질보다 피해자 신상, 피해 정도, 사건을 자극적으로 폭력적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가해자의 이름과 범죄 행위를 중심으로 사건을 불러야 한다. 이렇게 좀 사회적 합의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제 김태현이 검찰 성취를 앞두고 다시 이제 세모녀 살인 사건을 부르고 있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태현 살인 사건 이렇게 그렇죠. 불러야 맞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이 비슷한 논란은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마 2009년도에 조두순 사건을 기억하실 거예요. 한 TV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려진 조두순 사건은 굉장히 국민적인 공분을 일으켰고 피해자의 가명을 붙인 사건명이 퍼졌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의 부친이 너무나 이 언론 노출이 원하지 않고 또 이름을 표현하지 말라라는 정치권과 언론에 호소를 했고 한 언론사가 이런 관행에 반성한다 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조두순 사건으로 부르겠다고 밝힌 바가 있었죠. 그런데 작년에 조두순이 이제 출소를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피해자의 이름을 따서 보도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당시에 조두순 만기 출소 100일을 앞두고 굉장히 언론 보도가 많았는데요. 그때 피해자의 가명을 언급한 기사가 총 61건에 달했고요. 네. 심지어 한 기사에서는 43회에 걸쳐서 피해자의 가명을 언급한 기사까지 등장을 했어요. 그 해당 기사는 범죄 피해 당시의 상황, 현재 가정의 수익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2009년도에 사건을 조두순 사건으로 명칭할 것을 약속했던 수많은 언론사들도 다시 피해자의 가명을 언급해서 보도했다는데 문제가 좀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 태도는 가해자를 오히려 보호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한다면서요? 네. 오히려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이루어진 김태현 사건도 그렇지만 얼마 전에 양부모로 사목한 학대와 폭행으로 이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16개월 입양아 학대 사건인데 네. 피해자의 이름을 붙인 정인이 사건은 훨씬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보도는 피의자를 오히려 감추게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보도로 인해서 아직 우리는 그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별로 들어와 있지 않지만 피해 아동의 이름, 얼굴, 나이 이런 것들을 굉장히 기억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를 그러니까 그렇게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결국 가해자를 보호하는 그런 이상한 상황이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좀 굉장히 세심한 어떤 언론의 보도 태도가 좀 필요한데요. 자꾸 있기도 하는 것 같고 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좀 언론 시민단체의 감시 역할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맞습니다. 해보게 되는데요. 네. 근데 중대범죄 보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요? 네, 이게 이제 범죄 사건이 일어나고 보면 특히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을 들을 수가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사실 가해자가 본인한테 유리한 내용을
증언을 하거나 아니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언론은 그것을 사실 그대로 보도를 하거든요. 아까 김태현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언론은 가해자인 김태현이 우발적 범행이라고 했던 것을 계속 그냥 그대로 보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해자 중심적인 태도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검찰 측이 김태현이 피해자를 제압하려고 사용했던 청테이프가 발견되지 않아서 아마 보자마자 살해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명을 하고 다른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을 계속 말하는 것을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보도를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범죄 행위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런 공방을 통해서 오히려 더 자세하게 범죄 현장을 그런 문제가 좀 더 야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게 하는 보도도 있다고요? 네, 아마 또 최근에 일어났던 강력범죄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전자발찌 훼손 후 2명의 여성을 살해한 강윤석 사건인데요. 네. 이 보도도 강윤석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죠. 돈을 갚지 않고 신고를 당할까봐 살인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 문제의 핵심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2명의 여성을 살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보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직업이 노래방 도우미라는 점이 노출되는 문제가 좀 발생했습니다. 네. 피해자들이 범죄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도했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사실 피해자의 직업은 개인 정보고 보호받아야 되는 정보이거든요. 그런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과 또 강윤성의 범죄 동기를 경제적인 이유였다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인권보도 준칙 2장에서 보면 취재 과정에서 인격권 침해와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범죄 사건을 영화의 소재처럼 소비하는 언론의 행태도 나타났다고요? 네, 최근에 이제 일본도 가족 살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혼 소송 중에 장인과 함께 짐을 찾으러 온 아내를 1m가 넘는 일본도로 살해한 남성이 구속됐죠. 근데 문제는 이것이 사건과 무관하죠. 그냥 범죄 행위로만 썼던 도구인데 네. 1m 일본도가 강조되는 보도가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사실 가정폭력에 기인한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죄 도구에 대해서 강조한다는 것은 해당 사건을 자극적이고 범죄 영화처럼 소비하고 있다고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장인이 보는 앞에서도 굉장히 강조한 보도가 많았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극적인 보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범죄 보도할 때 흉기를 자세히 묘사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JTBC 1m 넘는 일본도 아내 살해, 사목했던 현장 흔적,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도 장인 앞에서 일본도 휘둘러 아내 남편 검거, 아세아 경제 같은 경우에도 남편이 휘두른 일본도에 숨진 아내의 마지막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런 보도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보도에서 피해자 지인이 이제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인용하면서 당시 정황을 지나칠 정도로 자세하게 보도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도하는 것은 굉장히 이 문제를 축소하고 개인적인 문제를 좀 보도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요즘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 중에 가정폭력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은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고 구조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보도 형태는 그 사건의 현장 그리고 범행의 어떤 방법 이런 것으로 많이 좀 집중되고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치안이 좋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그렇죠. 중범죄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적게 나타나는 나라이기도 한데 근데 어찌 보면 큰 사건들이 너무 반복해서 보도가 되면 사회에 대한 굉장히 불안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보도가 되는 그 미디어 환경이 특히 이제 범죄 보도가 너무 많이 보도되고 또 이것이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보도되다 보니까 사실 이런 강력범죄 같은 끔찍한 범죄가 상세하게 보도됐을 때 그 보도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접하게 되냐면 실존하는 빈도보다 훨씬 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든지 그래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갖게 된다든지, 또한 그와 동시에 이런 끔찍한 내용들을 계속 다루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에 둔감해지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 사건이 계속 보도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사건이 각인되게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피해자가 오히려 더 숨어 지내는 상황을 만드는데, 언론이 범죄 보도를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 본다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라고 또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한때는 사건 사고 보도 오히려 좀 줄여야 된다. 언론계 내부에서 그런 논의들이 오고 간 적이 있었는데, 네. 인터넷 클릭 조회수가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리고 난 다음에는 더 심하게 좀 보도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 가해자에게 범죄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보도 행태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유 있는 폭행자로 보이게 하는, 아마 저는 이것이 뭐 크게 이걸 갖다 의도했다고 보기보다는 약간 별 생각 없이 저는 쓴 게 아닌가 싶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혼 소송 중에 를 강조하거나 이혼으로 말다툼 중에를 강조해서 마치 그 가해자의 살인의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부장적 문화, 가정폭력이 원인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가해자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그런 것들이 좀 보여진다면 이것도 좀 이 사건을 제대로 보는데 문제가 돼 있고, 또 언론이 범죄의 정당성을 오히려 부여하는 결과로 나오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보여집니다. 범죄자를 영웅화하는 보도도 있어요?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범죄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범죄자가 특히 이제 얼마 전 김태현 사건 같은 경우에도 서울경찰청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서 신상공개 정보가 공개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 김태현이 포토라인에서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마스크를 벗고, 그다음에 뭐 경찰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무릎을 꿇고,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본인을 그 스스로가 약간 영웅시한다. 뭐 그 죄의식이나 아니면 수치심이나 이렇지 않고 이 카메라를 의식하고 보여주는 행동을 또 그대로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전자바지지를 차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강윤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왜 피해자를 살해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이크를 들고 있는 기자의 손을 발로 차고 욕설을 뱉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더 많이 뭐 죽이지 못해서 한이 된다, 이런 막 폭언을 퍼붓는 것들은 의도된 행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범죄자들에게서 마이크를 뺏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이런 보도 태도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언론이 이런 범죄 보도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회 문제이고 구조 문제인데, 이것을 굉장히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굉장히 심각하고 이걸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그다음 예방 시스템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집중하기보다는 가해자의 범행 동기, 지나치게 범행의 과정을 자극적이고 폭력적으로 다루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한 사회구조적인 문제점을 좀 진단하고 인권 친화적인 방향으로 정책도 변경하고, 그다음 그런 제도, 그러니까 인권 보도 준칙과 관련해서도 그런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언론이 좀 지연 말단적인 사실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를 좀 파헤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와 함께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아침 안개가 낀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가 습한 가운데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복사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내륙지방은 가시거리 200m 이하로 짙은 안개